집단지성의 힘 배남TV 온라인 스터디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모든 자료를 올려주세요. 우리 함께 공부하자고요. 안녕하세요, 배남TV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 새롭게 시작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이번 한 주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번 주 4월 둘째 주였죠. 둘째 주 현장 분위기와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가려나 하는 대략적인 한 주의 시작인 브리핑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4월 둘째 주에 가장 큰 뉴스거리는 광안 3구역 사전 타당성 통과와 경남 마리나 17억 중국인이 매수한 실거래가 뜬 거였습니다. 이제 중국인이 또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부동산을 산다고 이런저런 말이 많던데 대출 받아 샀다고 뭐 이게 호가를 너무 올려서 이렇게 뭔가 딱 진짜로 떠버리니까 조금 겁은 났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번 주는 5천에서 7천짜리 물량들, 5천에서 7천만 원 하는 어떤 부동산들 물량을 계속 쓸어 담던 그런 어떤 분위기의 속도가 조금은 둔화된 거 아닌가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매물 호가를 전부 다 공유해서 보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게 딱 나오면 순간 거래 완료 이렇게 떴다면 지금은 아직도 중간중간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5천에서 7천짜리 물량 쓸어 담게 조금 이제 살 사람이 거진 뭐 다 사가는구나, 이제 다 샀구나, 그리고 이제 담을 사람은 다 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보면 주거환경 개선 지구였고요.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이렇게 아주 흔히 말하는 저렴한 금액의 매물들은 사시는 분들은 사고 선호를 하고, 그리고 이쪽은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은 또 아예 안 보세요. 양극화가 여기도 사는 사람들 층이 딱 벌어져가지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니까 아예 뭐 이 속도가 조금은 일단 둔화된 것 같습니다. 아직 매물 올라온 것들이 소화가 다 안 되고 있던 거 보니까 요거는 조금 요번 주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 호재 지역과 입지 호재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 우위나 그리고 그러는 곳에 있는 재건축 호재들은 누가 봐도 좋지만 사실은 금액대가 부담되는 금액대였어요. 그런데 뭐 마리나 17억 외국인이 샀다고 막 이런저런 신고가가 실제로 찍히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의 흐름에 따라 가는 그런 분위기를 볼 때 구축들은 아직도 매물이 많고 신축들 매물들도 다 안 빠졌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나중에 되는 그런 재건축 호재 뭐 이런 것들이 가는 걸 보면 종부세 부담으로 담아갈 때 이왕이면 가져가는데 보유세 부담은 좀 적고 향후에 입지 위치적 우위가 큰 것들을 담아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선진이 예정지, 흔히 말하는 예정지죠.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한마디만 나오면 안 그래도 예정지에 대한 입지는 저도 몇 군데를 올려드렸는데 동의서를 걷는다 그리고 어떤 정비업체가 지금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픈 채팅방 이런 그런 자기 구역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널리 빨리 알려짐에 따라서 그걸 보고 더 빨리 또 막 매수 수요가 몰리는 것 같으세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 분위기가 좋다 해서 다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적정한 금액대에 사셔야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있지, 너무 높은 금액들은 부담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시간은 물론 재개발은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합 설립 이후 단계가 매물들이
금매가 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뭐 쉽게 아는 그 문현 1구역 같은 경우 금매도 순간 없어졌고요. 문현 3구역 금매는 아직 남아 있고요. 부곡 2구역도 금방 없어졌고요. 촉진구역 금방 촉진 3 금방 없어졌고 뭐 이렇게 조합 설립 이후 안정 단계인데 매물들이 출현을 해요. 금매가 뭐 그냥 지금 나와 있는 프리미엄 호가에 5천에서 1억 이하의 호가가 출현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입지적인 우위는 벌써 검증이 된 거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를 감안하더라도 금방금방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4월 둘째 주에 일어났던 어떤 것들의 현장 분위기였고요. 자,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과 또 부동산의 어떤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되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공시가 공주가 상승해서 기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정부에서 이제 높게 측정을 하겠다라고 저번에 영상에서도 나왔고 뉴스에도 다 나와서 조세에 대한 좀 압박이 좀 컸었죠. 그리고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6월 1일 기점으로 하니까 거의 임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뭐 뉴스로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나온 정책 그 뉴스 중에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다시 다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우선하고 공급량을 늘리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여야 합의를 한다 하는 뉴스가 나왔었고 부동산 공급 대책은 말씀드렸고 양도세 중과 시행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6월 1일부터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 임박이 되었습니다. 이 5가지가 저번 주 4월 달에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것들, 올해 나왔던 것들을 가장 큰 이슈들만 정리를 해봤는데 부동산 가격 흐름은 공시가나 공주가를 상승을 해버리면 사실은 가치가 높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게 뭐 재산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이 될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결국 가치를 나라에서 인정한 금액들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종부세 압박에 대한 어떤 매수 심리를 떨어뜨리는 부분은 일정 부분 부동산 가격을 좀 조정시키는 하락시키는 여파로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장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을 서너 채 갖고 있고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 하면 당장은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서 매물대 중에 어떤 일정 부분들은 매도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금매들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매들 정리하는 물량 중에 같이 갖고 있는 물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대출 규제를 또 우선시한다. 대출을 막으면 사실은 살 수 있는 매수 수요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을 내리는 하나의 일환이 되겠고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지만 공급 대책은 당장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는 다시 역으로 가격을 올리는 현상을 발생시킬 거고 양도세 중과 시행은 6월 1일 날이 지나게 되면 이제 팔고 싶어도 팔기가 싫어져요. 양도세가 뭐 77% 이렇게 내라면 그럼 80%인데 그러면 아마 지금 금매 나오는 것들처럼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니면 갖고 간다.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갖고 간다. 내년에 이제 또 우리가 대선 이벤트가 있는데 절대 이렇게 서울 부산 시장 선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계속 가지는 못할 것이다. 뭔가 완화를 할 것이다. 뭐 그래서 오히려 파시는 분들도 돌아서 가지고 보유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의 매물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뭐 어떤 하락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나 하락 시그널에 대한 그런 뉴스 호재보다도 상승을 시키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 게 여러 가지 카페나 전문가들의 중론이고요. 이게 뭐 4월 셋째 주 현장을 한번 이제 요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까 뭐 예상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5월까지 잔금 조건으로 하는 급매 출현은 4월도 계속된다. 다만 이런 것들은 나오면 확 다 채워가니까 이런 것들은 특징이 금액대가 크고 나오면 바로 없어진다더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 동의서를 걷고 예정지 중에 정비업체 붙은 예정지는 매수 대기 수요가 벌써 저번 주부터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 가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는 뭐 잘 이렇게 생각 안 했던 지역을 무조건 막 잡으려고 나왔다면 어쩌저쩌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충분히 미리 그러니까 검토를 다 끝나고 금액대 이런 스펙트럼을, 예를 들어 나는 자금이 1억 4천에서 1억 7천 사이가 나오면 잡자, 이렇게 하는 어느 정도 자기 정책을 세워 두셔야 되시고, 그 가격이 안 온다, 에이씨 놓쳤다 아깝다 막 이러지 마시고, 다른 지역은 또 있다, 또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불안감과 사실은 너무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데요. 불안감은 뭐냐면 이게 금액대만 보고 요즘 진입하시는,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뭐 재개발 구역들이 뭐 항구에 전체가 다 재개발인 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들도 있으니까 속도나 뭐 아니면 뭐 어떤 단계나 입지 호지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또한 주말에는 그런 데 막 보러 다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나, 여기는 뭐가 좋나, 진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요거 불안감이나 이런 많은 것들, 재개발들이 이런 많은데 이런 데들 물건은 이제 약간 심리 싸움에 따라 조금 틀려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배남TV 이야기는 4월 둘째 주 부동산 흐름과 이번 주 뭐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예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급매나 분위기 아주 좋은 예정지들은 매수 예정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오면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4월, 5월달 제가 항상 말하듯이 급매 나온다, 세금 뭐 관련해서 이런 것들 나온다 해서 준비하시라 했는데, 너무 재시고 뒤로 가면 이제 점점점 클로징 타임이 다 와갑니다. 해서 적정한 수준에 너무 싸게 살라 하지 말고, 또 너무 비싸게 팔라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살 때는 조금 비싸게 산다 생각하시고, 내가 팔 때는 다음 사람이 또 편하기 위해서 조금 싸게 판다 생각하셔야 매수와 매도가 악수하면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드리고,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